코로나19 소식 먼저 살펴보지요. 신규 확진자가 이제는 20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 이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계속 내려가는 이런 추세, 곧 종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는데요. 경북 지역에 어제 확진자 제로였습니다. 오늘은 대구가 제로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 또 7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장 힘들었던 대구, 경북 이제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용한 전파가 좀 걱정이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잘만 잡혀간다면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가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개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어제 39명에 이어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20명대로 감소하였고, 대구에서는 31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매일 밝혀드리는 확진 환자의 규모는 그날의 환자 발생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내려가서 좋아하고 감사했는데 오늘은 또 더 내려가서 교수님 보기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 3월 22일 이후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예.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굉장히 아주 안정적으로 감소가 됐고, 오늘은 드디어 20명대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사실이죠. 예. 여러 가지 우려는 있죠. 서울 수도권에서의 그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이나 이태원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아직 완전히 제압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원들에서의 원내 감염도 아직은 다 없어지진 않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좀 우려가 되는 바가 31번 환자가 완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러 사람이 격리 해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격리 해제자의 수가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이게 무슨 현상인가 과연. 예. 우리나라에서만의 특이한 현상인가 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잘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지. 예. 물론 우리 그 완치라는, 즉 격리 해제라는 기준이 강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다 없어지고 2번 네. 음성을 받아야 예. 격리 해제인데, 이 이후에도 또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확진이 된다는 예들도 있고,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이 발생뿐만 아니라 치료에서도 상당히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완치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가 제로가 된 게 무려 12군데나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100명대 이렇게 있을 때는 50명대 이렇게만 그렇죠. 내려갔어도 좋겠다 했는데 이제 30명, 20명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언제쯤 이게 우리가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지는데 예, 혹시 우리가 2월 29일 날 909명이 갔을 때는 이게 엄청난 수인 줄 알았는데 지금 2, 30명 나와도 저것도 없어졌으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을 보면은 저게 새옹지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일본은 전부터 없었거든요. 거의 진단을 안 해서.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히 역전이 됐고요. 근데 이게 종식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 이외에 잘 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나 중국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완전히 제로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전 세계가 얼마나 안정세라는 의미는 환자 수는 늘어나더라도 증가세가 좀 꺾이고 사망자가 줄어야 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라 아직까지는 안심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언제 과연 잘 잡힐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예상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대구는 확진자 제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숫자였을까요?
정말 대구 지역에서 수고하셨던 의료진들, 방역당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 시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확진자 제로 나왔는데요. 대구 당국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53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하루 최고 741명에 발생하던 시점과 비교해보면 신규 확진자 0이라는 소식은 아마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반가운 숫자일 것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시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신 데 따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주도의 방역 대책이었지만 이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참여형 방역이 코로나19를 종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예, 교수님. 일단 대구가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완전히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게 어제는 경북이 제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7명 나왔습니다. 그래도 7명이 나왔어도 감염원을 다 알 수 있는 파악이 되는 7명이기 때문에 그 대구 경북 지방은 사실은 상당히 통제가 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외의 지역들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또 안심이 되는데 예. 결국은 서울 수도권의 우리 인구가 대부분 살고 있는 반 정도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의 이 대규모의 확산이 나오질 않아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그 콜센터 같은 건 깜깜이로 있다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나오질 않아야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 최경철 의원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이제 정말 대구 경북 반가운 소식인데 혹시 오늘 대구에서 막 이렇게 서로 막 기뻐하고 이러는 연락 같은 거 주고받고 그랬습니까? 네, 대구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후에 예. 대구 시민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SNS 메시지를까지 내는 걸 보면 네. 여러 가지 대구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왔을 때 제가 31번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에 전전했다는 제가 팩트를 보고 야 이거 크게 터지겠구나. 제가 메르스 때도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예. 이거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열흘 만에 2월 29일 날 대구에서만 74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게 폭탄이 터졌죠. 그런데 지금 결국 0명이 됐다는 것은 안정적인 관리를 해준 정부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의료진들의 수준이 역시 우리나라는 높다. 의료진들이 정말 마음 먹고 해보니까 정말 환자가 확 줄어들더라는 거죠. 지금 대구에서 완치율이 77%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집단 감염을 잡을 수가 있었고 이제 대구에서 확진자가 0명이 나온 것은 아주 뭐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잘한 것이 병상에만 맡기지 않고 생활치료시설을 그래요. 만든 것이 주요했습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 환자들 중에 2,500명이 병상에 있고 2,500명이 생활치료시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에 한꺼번에 올리지 않았고 생활치료시설로 나누어서 확진자들을 관리해왔기 예. 때문에 의료진들의 수고가 훨씬 덜어졌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부가 총리가 대구에 빨리 가서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었던 것은 정부가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아주 헌신적인 노고를 했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이것이 모두의 일이다. 자신의 일이기도 하면서 모든 국민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비상근무를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 0명까지 내려갔던 것에 대해서 모두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 시민들 스스로가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잘해왔기 예.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큰 불을 잡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희망적인 사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또 그 대구가 정말 힘들었을 때 병상이 부족했을 때 광주에서도 와서 우리한테 와서 치료받아라. 그리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병상 내주고 또 그 소식을 듣고 각 지역에서 달려내려가서 도와줬던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분들 이분들에 대한 감사도 또 빼놓으면 안 그렇습니다. 되겠죠. 전 국민적으로 연대와 협력의 네. 힘이 코로나19를 그렇습니다. 극복하는 예.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예. 이렇게 그래서 평가할 수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힘 합쳐 나간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제로가 될 날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학 문제 4월 말에서 5월 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오늘 우리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11,000여 개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공교육에서 모든 교사와 학생이 원격 수업의 경험을 갖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고 혁신적인 일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처음 가는 길인 만큼 과정 중에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또한 우리 교육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차정 교수, 사실 지금 일부 지역은 확진자가 계속 안 나오는 것들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는 지금 개학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렇다고 일부 지역만 개학하기는 또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또 이래 지금 그 유동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지금 그 감염자 수가 아마 줄어든다든지 또 아니면 안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아마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뭐 4월 말이나 5월 초 이 지금 그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지금 자신 있게 하시는 당국자들이 없는 걸 예. 보면 상당히 신중한 자세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제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음 주 앉아 목요일 되면 어제는 중3하고 네, 고3만 고3.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앉아 목요일 되면 이 초등학교 저학년층 빼고는 다 같이 앉아 예. 지금 온라인 계약인데 이렇게 앉아 많이 그러니까 온라인에 앉아 접속할 경우에는 어제 상당한 혼선보다 더한 혼선이 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들이 사실 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뭐 이 교육 당국에서 뭐 준비를 철저히 하겠지만 온라인 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이 또 가중되면 이 감염의 추세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거 오프라인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방역 외의 이쪽에서 상당한 아마 이 계약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 지금 안전, 뭐 건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늦출 수 있을 만큼 늦추더라도 완전히 확실하게 안전이 담보됐을 때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학에 관련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 깜깜이로 재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가 이게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지역사회 전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좀 대규모로 진단을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을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현재로서는 그런 지역사회의 감염을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자,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짚어볼게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있죠. 여기 상담원 가운데 한 명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콜센터의 그 작업 환경상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이 업무 특성을 고려를 해볼 때, 그 동료 근로자하고 밀접된 관계에서 비말 등 그 위험 요인에 감염 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좀 많다라고 고려를 해서 업무와 진료원 간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산업재해 판정 사실 좀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한 근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게 사업주한테 인정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절차를 생략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경우 인과관계라고 저희가 얘기를 예. 하는데 이 사업장에서 이 정도 업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면 이런 종류의 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사실은 이게 어렵잖아요. 예. 꼭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그 해당 사업장의 어떤 사업 내용의 특성에 기인한 업무 재해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해당 그 사업장 자체가 비말 전파가 쉬운 이런 좀 밀집형 업무를 보는 곳이라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인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특수한 사업적 특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전파가 좀 용이한. 그래서 이것은 아마 어떤 정책적 측면도 좀 고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근택 변호사, 그리고 네. 특히 이번에 산재 인정이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졌어요.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설명 잘 하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업무 특성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라면 아마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계속 나왔듯이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서로 계속 말을 한단 말이죠. 옆 사람하고. 결국은 업무 중에 이게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뭐 밖에서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봐도 사실은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처음에 확진자가 아니라 옆에서 이제 나중에 확진을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걸려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다가 걸린 분들은 저는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예. 앞으로 아마 이렇게 그 밀집된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본인이 첫 번째 확진자가 아니라 의료진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의료진 본인이 일하다가 걸린 게 맞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충분히 보기에 업무상 제로 인정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